첫 번째 경기 포츠머스 대 플리머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포츠머스는 지난 주말 경기에서 시즌 최고의 성과를 냈다. 리그 선두팀이자 엄청난 페이스로 승점을 쓸어담던 리즈 유나이티드를 만났는데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콜비 비숍의 선제골을 지켜내며 승리했다. 홈에서 연승 중이긴 했지만 시즌 내내 강팀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강팀 울렁증을 털어냈다. 그로 인해 강등권과 확실하게 승점 차를 벌렸고 이제 안정적인 잔류권으로 들어왔다. 플리머스는 연패를 당하며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잔류권 팀들과 승점 6점 차이고 아직 시즌이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다. 리그에서 유일하게 70실점을 하는 팀인데 수비 라인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고 5급 베타의 중원 존재감도 미비하다. 포츠머스의 승리를 본다. 원정에서 고전 중인 이번 시즌이긴 하지만 홈에서는 상위권 팀 못지않게 승점 추가를 하고 있기도 하다. 게다가 최근 홈 3연승 동안 상대를 평균 1골 이하로 막아내는 등 수비도 안정적이다. 칼럼 랭의 부상은 아쉽지만 조시 머피가 측면 돌파로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비숍이 해결할 포츠머스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와포드 대 스완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와포드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미러에 패하며 최근에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 루턴과 미들스브러를 완파하며 순위를 올린 상황이었는데 홈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이 패인이었다. 그래도 이소프 바요를 필두로 둠비아와 차크 베탑의 카엠베 등 막강 공격진이 부상 없이 경기에 나서기에 언제든 승격 플레이오프권 팀들 추격이 가능하다. 스완지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 미들스브러에 승리했다. 광주를 떠나 스완지에 합류한 이후 도움은 있었지만 골이 없었던 엄지성이 30경기 만에 팀 데뷔골을 결승골로 장식했다. 돌파를 통해 공간을 만들고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대 구석에 성공한 언더골이었다. 그로 인해 팀이 무패를 이어가겠고 중상위권과의 격차도 줄였다. 와포드의 승리를 본다. 3경기 연속으로 상대에게 골을 헌납하지 않은 스완지의 팀 수비력이 올라간 건 사실이다. 프랑코와 오브라이언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를 잘 보호하고 있고 로날드와 엄지성 등 측면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도 원활하다. 그러나 무사 시소코와 루자 등이 중원에 나서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며 공격 전개에 나설 것이고 바요와 둠비아가 문전세도로 해결할 와포드가 승리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 스토크 대 블랙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는 리그의 추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국 국대에 선발된 배준호의 소속팀으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인데 백승호의 버밍엄처럼 추락할 수도 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교체로 들어온 갤러거의 2골이 나왔음에도 코번트리 상대로 승점 추가에 실패했고 그로 인해 강등권에 승점 4점 차로 추격당했다. 블랙번 역시 최근 분위기가 그다지 좋지 않다. 리그 최하위인 플리머스전을 승리하며 꾸준하게 6위권을 유지했었는데 최근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8위로 내려갔다. 리그 우승과 준우승팀이 프리미어리그로 승격하고 3위부터 6위까지 플레이오프로 한 팀이 승격될 수 있게 6위를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때문에 강등권 언저리 팀 상대로 나서는 원정 경기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접전을 본다. 두 팀 모두 승점 1점을 노리는 수비적인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홈에 이점이 있는 스토크나 6위 탈환을 노리는 블랙번 모두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이다. 그러나 두 팀 모두 원하는 최상의 결과를 가져가긴 어려워 보인다. 블랙번은 깨가 마무리를 잘해주지만 오아시 유키가 전반기의 컨디션이 아니고 스토크시티는 캐넌이 팀을 떠난 여파가 크다. 90분 내내 1진 1퇴의 공방을 펼치겠지만 허심 공방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 경기를 OSC 대 도르트문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릴은 원정에서 펼쳐진 경기에서 터진 하랄손의 동점골로 원하던 결과인 무승부를 기록하고 돌아왔다. 선제골을 허용하긴 했지만 안드레와 무카우 등이 나선 중원이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았고 하랄손의 골이 터졌다. 때문에 강점이 있는 홈에서 승리하면 챔스 8강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챔스에서도 연승 중인 홈이고 지난 주말에도 승리했기에 자신있게 경기에 나설 것이다.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나온 선제골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기에 부담을 안고 원정에 나서야 한다. 선발 윙어로 나선 아데에미의 골로 기분 좋은 리드를 잡았지만 동점골을 허용했다. 때문에 원정에서 최대한 골을 내주지 않는 운영으로 8강행을 노려야 한다. 그로스와 살리 웨즈칸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유지하며 수비 위주로 나설 것이다. 접전을 본다. 릴 2홈에서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물론 높은 경기다. 무카우와 고메즈, 부아디 등 볼점유에 능하고 공격 전개에도 강점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의 압박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비 진영의 숫자를 많이 포진시키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슐로터백이 상대의 주포인 데이빗의 침투를 경기 내내 저지할 도르트문트 상대로 정규 시간 내로 승부를 내기 어렵다. 다섯 번째 경기 에스턴 빌라 대 클럽 브리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빌라는 원정에서 펼쳐진 1차전에서 승리하고
8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홈 경기력이 좋은 프리의 상대로 레온 베일리와 아센시오 등의 골이 나왔고 밍스와 콘사가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켜냈다. 이 경기에서는 한 골 차로 패해도 합계에서 앞설 수 있지만 굳이 홈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하진 않을 것이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난적 브렌트포드 상대로 나온 와킨스의 골로 승리하며 연승에 성공하기도 했다. 브리에는 2골차 열세를 안고 원정에 나서게 됐다. 세리에 3위인 아탈란타 상대로 연승에 성공하며 올라온 챔스 16강인데 프리미어리그 팀인 빌라에 고전한 홈 경기였다.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남아있기에 포기할 상황이 아니다. 후틀가와 촐리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내보낼 것이고 바카넨과 오네디카가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이다. 빌라의 승리를 본다. 브리에가 이번 챔스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탈란타전을 제외하면 원정에서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또 1차전에서 빌라의 틸레만스와 존 맥긴 등 베테랑 중앙 듀오의 압박에 공격을 잘 풀어가지 못했다. 홈의 이점을 살리며 경기에 임할 수 있고 와킨스가 공중볼을 이선으로 연결할 빌라가 승리할 것이다. 6번째 경기 에이티 마드리드 대 레알 마드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 패했기에 다소 불리한 상황에서 나선다. 그래도 더비 라이벌 상대로 한 골 차로 경기를 마쳤기에 강점이 있는 홈에서 반격을 기대할 수 있다. 단 레알전 패배에 이어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서는 중위권 팀인 헤타페의 일격을 당하며 다소 분위기가 추락했다. 분위기 전환을 위해선 이 경기를 잡고 챔스 8강에 올라야 한다. 레알은 연패 중인 아틀레티코와 달리 최근 챔스 연승을 비롯해 리그에서도 라요에 승리하며 한 경기를 덜 소화한 선두 바르샤와 같은 승점이 됐다. 발베르데가 부상 여파로 다소 고전하기도 했지만 완벽하게 회복해 다시 3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음바페와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폭발적인 돌파와 마무리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접전을 본다. 아틀레티코는 알바레즈와 앙투안, 그리즈만 등 위력적인 투톱 외에도 장신 스트라이커인 세를로스가 공중볼 장악을 통해 레알 수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발베르데와 초우 아메니 등이 경기 내내 수비에 집중하며 홈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리디거와 맨디가 알바레즈를 견제할 레알 상대로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